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첫 번째 부가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판매와 국내 판매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해외 판매 사업자들한테는 우리가 영세율이라는 어떤 매우 좋은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 그거를 최대한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첨부 서류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부가세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팔을 확인을 해서 페이팔 입금된 내역을 우리가 매출로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 피, 이베이 피를 우리는 경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 네 번째 챕터는 이제는 실질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을 하는 거겠죠. 매입 내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입 내역을 꼼꼼히 잘 관리하는 게 절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데 부가세든 소득세든 신고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의 구비고 자료의 보관 의무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잘 구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의뢰를 하는 업체들이든 의뢰를 하지 않고 혼자 진행을 하시는 업체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자료의 구비인 겁니다. 자료의 구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지 어떤 세무사 사무실에서 같이 진행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이제는 네 번째 부가세 매입 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매입 내역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돈을 주게 되면요. 뭘 받아야 되냐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증빙이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수기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각종 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 이외 영수증 같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위에 말하는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부가세가 있는 경비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 경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 신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 영수증은 부가세가 없는 경비라서 부가세가 없는 경비이긴 하지만 경비 처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첫 번째 줄에 이세로 사용 방법과 현금 영수증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상단에 세무경영자료실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중요한 경비를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두 번째 사업자. 그래서 국내 사업자간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좋아져서요. 이런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의무사업자들은 법인 또는 일정 금액 직전연도 매출이 3억이 넘은 개인 사업자들은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느낌 그대로 보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졌고 분실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냐면 검색창에 이세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일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무료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조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조회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 동영상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부가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 누락 없이 반드시 잘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수기세금계산서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전에 종전에 사용했던 방식이었겠죠.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횟수로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수기세금계산서는 분실할 때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 의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를 하거나 어떤 면세에 대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세금이 부가세가 없는 그냥 계산서를 수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계산서는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세금 계산서는 전자를 제외하고는 수기는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에 부가세 1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는요. 10만 원짜리 수표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분실이 되지 않게끔 부가세 신고 때 잘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카드인데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세금 계산서라는 것 자체는 금액은 크지만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카드라는 거는 워낙 개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또 검색창에 현금 영수증 사이트란 데에 조회를 하시게 되고요. 똑같이 위에와 똑같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고요. 반드시 카드를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카드도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단지 본인 명의여야 돼요. 사업자 본인 명의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본인 명의만 진행이 돼서 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관 의무가 또 없어지고 조회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나 편리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런 등록이 안 됐다면 이 등록을 사용하는 방법은 또 여기에 강의가 있으니까 조회하셔서 제목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이트 사용 방법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해외 출장을 나갔거나 해외에 나가서 사용한 내역들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내역들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카드사 쪽에다가 확인을 하셔서 해외에 사용하는 내역들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신용카드 사용한 것들 중에 10건을 사용했다면 7건은 사업과 관련됐지만 3건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세를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적법한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증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빙이 뭐냐면 이런 카드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됐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다? 부가세가 구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 영수증을 보시면 판매가는 얼마다? 11,000원인데 이 중에서 부가세가 1,000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위에 세 가지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 현금 영수증 사이트 등록만 해놓으시는 거죠. 카드 번호가 바뀌면 또 등록을 해놓으신다면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수기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 이세로 사이트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내가 실질적인 세금 계산서가 얼마인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지 정확한 세금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홍색이라는 이 주황색에 있는 그 이외 영수증이라는 거는 부가세가 없는 거래예요. 잘 보시면 이베이 수수료, 해외죠. 페이팔도 해외 사업자, 미국 사업자잖아요. 이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뭔지도 몰라요. 박정희도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부가세 거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경비이기 때문에 소득세 때 경비 처리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송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우체국에서 우리 여러분들 국내 판매보다 훨씬 더 많은 배송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면세라고 해요.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가세를 붙게 되면 예전에는 100원짜리 물건이 110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뭐 사담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100원짜리 진료가 11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학원 같은 경우도 학원비가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22만 원으로 돼서 수업을 못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체국에서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배송이 어떻게 10원짜리가 11원으로 해서 부가세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는 이 부가세를 없애버린 제도가 면세제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배송비는 우리가 대부분 뭐다?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보관이 잘 돼 있겠죠.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우체국 카드 있잖아요. 우체국 카드는 등록 자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하시고요. 우체국 카드를 여러분들이 쓴다면 카드의 명세서를 잘 관리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등록이 잘 돼 있는 업체들은 돼 있는 카드는 보관을 안 하셔도 잘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가세는 없지만 경비 처리는 된다. 두 번째, 3만 원 이하의 경비, 차량 보험료, 사업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기름값과 보험료들도 경비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 비용, 되게 다양한 경비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부가세는 없지만 경비로는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될 업체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요. 그래서 매월 급여 신고를 해야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증빙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부가세 신고 때는 이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내역을 반드시 누락 없이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부가세 매입 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